서울역 새벽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76세 청소부 오복임.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던 그녀는 철로 아래 피범벅이 된 하얀 진돗개를 발견합니다. 마지막 월급까지 털어 지키려 했던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복임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여든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30년간 이어온 출근 시간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죠. 작은 고시원 방에서 기침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컴컴했어요. 한겨울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또 감기가 걸렸네. 복임은 입을 가리며 기침을 참았어요. 감기약을 찾아 삼키고 낡은 옷장에서 두꺼운 겉옷을 꺼내 입었죠. 옷장 옆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허리. 이제는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서울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복임은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나섰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새벽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간간이 지나가는 택시만이 불빛을 비췄습니다. 복임은 작은 몸을 웅크리며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복임은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로 향했죠. 다른 청소 노동자들도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눈인사만 나눌 뿐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청소구역을 배정받고 리어카에 도구들을 실었습니다. 빗자루, 쓰레받기, 물통, 걸레, 쓰레기 봉투. 매일 같은 도구, 같은 리어카, 같은 구역이었어요. 오복임 씨, 오늘은 지하철 내려가는 출구 쪽도 부탁합니다. 관리자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보다 구역이 넓어졌어요. 몸이 아팠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복임에게는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청소부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죠. 복임은 수십 년간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녀도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서울역 광장을 지나 지하철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열이 더 오르는 듯 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있었고 다음 주에는 꼭 갚아야 했어요. 계단 밑에 다다랐을 때였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둥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복임은 주춤했습니다. 이곳에는 가끔 노숙자들이 누워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죠. 빗자루를 든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흰 털뭉치가 보였습니다. 하얀 진돗개가 피범벅이 된 채 웅크리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공포에 질린 듯한 눈동자였어요. 하지만 도망가지도 못할 만큼 지쳐 보였죠. 아이고, 이게 뭐야. 복임은 리어카를 세우고 개에게 다가갔어요.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었고 털에는 진드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를 상태로 보였어요. 복임은 망설임 없이 리어카에서 깨끗한 천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개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진돗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어요.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괜찮아, 괜찮아, 도와줄게. 복임은 떨리는 손으로 개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돗개의 몸은 차가웠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죠.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직장을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복임은 결심했어요. 그녀는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하루만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있었고 목에서는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관리자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결국 허락했죠.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했지만 복임은 개를 리어카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동물병원을 향해 나섰습니다.
동물병원은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복임은 초인종을 누르고 또 눌렀죠. 잠시 후 중년 남성의 의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문 열기 전인데요. 1시간 뒤에 제발 좀 봐주세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태우 수의사는 리어카 위에 누워있는 진돗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죠. 그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고 개를 안으로 들이라고 손짓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정태우는 진돗개를 꼼꼼히 살폈어요. 복임은 초조하게 옆에서 지켜보았죠.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옷에는 개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태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탈수 상태고 영양실조에 상처도 심해요. 내부 출혈 가능성도 있고요. 살릴 수 있나요? 할머니, 지금 가진 거 다 내줘도 이게 살아날지 모릅니다. 복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몇 장의 만원권이 전부였죠. 그녀의 월세가 밀려 있었고 다음 주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얼마가 들든 치료해주세요.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정태우는 복임의 지갑과 그녀의 낡은 옷차림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하루 이틀 지켜보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네요. 복임은 정태우가 진돗개에게 주사를 놓고 링거를 꽂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동안 그녀는 옆에서 진돗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이름이 있나요? 정태우가 물었죠. 이름요? 복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없네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이 있으면 더 애착이 생기고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들 해요. 복임은 진돗개를 바라보았죠. 하얀 털, 감긴 눈, 간신히 이어지는 숨. 어쩐지 그녀의 인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희망이. 복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을게요. 희망이요? 정태우가 되물었죠. 복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가 제게는 희망이니까요. 정태우는 복임의 말에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조용히 링거병을 바꾸고 희망이의 상태를 체크했죠. 몇 시간이 지나도 희망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복임은 병원 의자에 앉아 꼼짝 않고 희망이를 지켜보았어요. 기침이 나올 때면 목을 움켜쥐고 소리를 죽였죠. 할머니도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정태우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 곁에 있을게요. 복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태우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약을 가져다 주었죠. 오후가 되자 진료를 받으러 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태우는 바빠졌지만 틈틈이 희망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저녁 무렵 희망이가 미세하게 눈을 떴죠. 복임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선생님, 눈을 떴어요. 정태우가 달려왔어요. 희망이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의식은 돌아온 듯했죠. 그는 희망이의 상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복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희망이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죠. 복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희망이는 눈을 감지 않고 복임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진심은 통하는 거야. 복임이 속삭였죠. 병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태우는 복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다시 한번 권했어요. 오늘 밤은 제가 지켜볼 테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때 비용 문제도 상의해요. 복임은 마지못해 일어났죠. 희망이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한 번 더 얹어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누군가를 걱정한 적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복임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직장에는 다시 연락해 하루 더 쉬겠다고 말했어요. 이틀치 일당을 잃는 것은 큰 타격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가 더 중요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정태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밤새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링거 덕분인지 체력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복임은 안으로 들어가 희망이를 확인했죠. 놀랍게도 희망이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복임을 보자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반겨주다니. 복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일주일은 더 치료해야 하고 영양 상태도 개선해야 해요.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인데요. 복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총 얼마나 들까요? 정태우는 잠시 침묵했죠. 그는 복임의 초조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복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개를 버리는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낯선 개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으려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희망이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죠. 정태우의 정성 어린 치료와 복임의 끊임없는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복임은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지만 퇴근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 들러 희망이를 보살폈어요. 정태우는 희망이가 충분히 회복되면 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복임은 고개를 저었죠. 제가 데려갈게요. 혼자 사시는데 개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비용도 들고 산책도 시켜야 하고.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복임의 단호한 의지에 정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대신 필요한 사료와 약, 기본적인 관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희망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복임의 작은 고시원 방으로 들어왔어요. 고시원 주인은 처음에는 반대했죠. 하지만 복임이 추가 보증금을 내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희망이는 복임의 좁은 방에서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복임은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죠. 다음 날 새벽 복임은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희망이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죠.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복임이 말했지만 희망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어요. 고민 끝에 복임은 희망이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죠. 다행히 서울역 관리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는 복임이 청소하는 동안 리어카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는 복임의 일을 돕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 옆에 앉아 지키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복임이 떨어뜨린 빗자루를 물어다 주거나 청소 구역을 표시하는 테이프를 입에 물고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복임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얀 진돗개와 함께 청소하는 나이든 여성은 눈에 띄는 광경이었죠. 몇몇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희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저기 할머니랑 개 봐. 너무 귀엽지 않아?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죠. 저 개가 할머니 청소 돕는데. 인스타에서 봤어.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복임은 이런 관심이 낯설었어요. 30년 가까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심지어 인사를 건네기까지 했죠. 모두 희망이 덕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희망이와 복임은 서울역의 유명 인물이 되었어요. 누군가 찍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울역에 들를 때면 일부러 그들을 찾기도 했죠. 아이들은 희망이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복임은 희망이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리어카에 작은 쿠션을 깔고 희망이의 이름을 쓴 명찰까지 달았죠. 희망이는 그곳에 앉아 복임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때로는 내려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어요. 리포터는 복임과 희망이의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말했죠.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낯설었지만 복임은 희망이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아왔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살아왔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죠. 방송이 나간 후 복인과 희망이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서울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희망이를 위한 간식을 가져오기도 했죠. 복임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이는 놀라운 영리함을 보였어요. 복임이 청소하는 구역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순서대로 따라다녔죠. 빗자루로 쓸면 희망이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눈에 띄는 쓰레기를 물어 쓰레기 봉투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감탄했어요. 서울역 관리자는 복임과 희망이에게 특별한 조끼를 선물했죠. 복임의 조끼에는 서울역 환경미화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희망이의 작은 조끼에는 서울역 명예환경미화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조끼를 입고 매일 아침 서울역을 청소했어요. 복임 할머니, 오늘도 희망이랑 함께 일하시네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회사원이 인사를 건넸죠. 네, 이 녀석이 있으니 일도 즐겁네요. 복임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꽤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어요. 피범벅이던 하얀 털은 이제 윤기가 흘렀고 겁에 질려있던 눈동자는 이제 밝게 빛났죠. 복임과 희망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정태우 수의사도 가끔 서울역에 들러 희망이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그는 복임에게 희망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해 주었죠. 복임은 정태우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아이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할머니의 정성 덕분이에요. 저는 그저 치료만 했을 뿐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 복임은 서울역 광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평소처럼 리어카 위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갑자기 희망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복임은 희망이의 시선을 따라 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는 리어카에서 뛰어내려 광장 건너편으로 달려갔어요. 복임은 놀라서 희망이를 불렀지만 희망이는 돌아보지 않았죠. 희망아, 어디 가는 거야? 복임은 빗자루를 던지고 희망이를 쫓았어요. 하지만 나이든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이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느렸죠. 희망이는 광장을 가로질러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임은 희망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흰 진돗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복임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희망이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 존재가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죠. 1시간이 지나도 희망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임은 서울역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헛수고였어요. 지쳐 리어카로 돌아온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복임은 맥없이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일은 다시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복임은 정태우에게 연락해 희망이가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정태우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3일이 지났죠. 희망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임은 매일 아침 서울역으로 출근했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사라졌죠. 더 이상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임은 다시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리어카 위에 작은 쿠션은 비어 있었죠. 복임은 가끔 그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망이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아침, 복임은 평소보다 일찍 서울역에 도착했죠. 비를 피해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어딘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자신이 처음 희망이를 발견했던 그 소리와 비슷했죠. 소리를 따라 걸어가자 지하 계단 아래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임은 숨을 멈췄어요. 희망이었죠. 하지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는 다시 한번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희망아, 복임은 달려가 희망이를 안았죠. 희망이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복임은 서둘러 리어카에 희망이를 눕히고 정태우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는 아침 거리를 지나는 동안 복임의 눈에서도 빗물처럼 눈물이 흘렀죠. 희망이는 가끔 낮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태우는 병원 문을 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는 즉시 희망이를 진료실로 데려갔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구타 흔적이 있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졌고 내부 출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우는 희망이의 목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마이크로칩이 있네요. 마이크로칩이요? 네, 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칩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복임은 충격에 빠졌어요. 희망이에게 원래 주인이 있었다니. 하지만 그 주인은 희망이를 이렇게 학대했죠. 정태우는 마이크로칩 번호를 확인해 동물 등록 시스템에서 주인의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이서현이라는 분이네요. 강남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복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희망이가 자신을 떠난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죠. 원래 주인을 만났고 그 주인이 강제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대를 당해 도망쳐 나온 것이었어요. 이런 학대는 범죄입니다. 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죠. 동물보호소와 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복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빛이 번쩍였어요. 그래요. 신고합시다. 정태우는 동물보호소에 연락했고 곧 담당자가 병원으로 왔죠. 희망이의 상태와 학대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정태우의 의료 소견서와 함께 공식적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임은 그날 밤도 병원에서 희망이와 함께 지냈어요. 희망이는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죠. 복임은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아도 돼. 내가 지켜줄게. 다음 날 동물보호소 직원과 경찰이 함께 이서현의 집을 방문했죠. 조사 결과 이서현의 집에서는 다른 개들의 학대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서현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어요. 한 주가 지났을 때 희망이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죠. 동물보호소는 학대 증거와 희망이의 상태를 근거로 이서현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복임에게 임시 보호를 맡겼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서울역의 유명한 진돗개가 주인에게 학대당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복임과 희망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정태우 수의사는 희망이의 치료에 모든 정성을 쏟았죠. 이번에도 치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임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 마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직업적으로만 동물을 대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감정과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복임은 미소를 지었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는 법이지요. 희망이는 3주가 지나서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법적 절차도 진행되어 복임은 마침내 희망이의 공식 보호자로 등록되었죠. 이서현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앞으로 5년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망이와 복임은 서울역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복귀를 환영했죠. 오늘도 희망이랑 함께 하시네요. 지나가는 시민이 인사를 건넸죠. 복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얘는 내 인생의 온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이와 복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지역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그들을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의 모델로 초청했습니다. 복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희망이와 같은 처지의 동물들을 돕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요. 캠페인은 성공적이었죠. 희망이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1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복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반려동물은 그저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입양이 그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행복이 될 거예요. 서울역에서의 일상도 달라졌죠. 이제 사람들은 복임을 희망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복임이 청소하는 동안 희망이는 때때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특별히 바쁘지 않을 때는 복임도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죠. 정태우 수의사는 매달 한 번씩 서울역에 와서 희망이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때로는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 같은 관계가 되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차 가지고 올 테니 희망이랑 같이 한강공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복임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지. 희망이도 좋아할 거야. 희망이와의 만남은 복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서울역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떠났죠. 그리고 서울역 광장 한켠에서는 하얀 진돗개를 데리고 청소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임은 이제 77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서울역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아는 유명인사였죠. 희망이는 2년차 서울역 명예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능과 충성심은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어요. 희망이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영무원이 인사를 건넸죠. 네, 봄이라 그런지 희망이가 더 일찍 깨네요. 복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망이는 지금 완벽한 건강을 자랑했어요. 학대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고 하얀 털은 눈처럼 빛났죠. 복임이 청소를 할 때면 희망이는 반사조끼를 입고 리어카 옆에서 충실하게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가끔은 작은 쓰레기를 물어다 쓰레기 봉투에 넣기도 했어요. 정태우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복임의 고시원에 방문했죠. 그는 희망이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복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차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복임은 정태우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정태우도 그녀를 어머니처럼 여겼죠. 선생님,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복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먹어요. 저는 뭐든 좋습니다. 그들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희망이도 함께였죠. 식당 주인은 이제 그들을 알아보고 희망이를 위한 특별 음식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복임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쓸쓸히 지냈지만 이제는 희망이와 정태우라는 가족이 생겼죠. 고시원 주인도 이제는 복임을 존중했고 희망이를 위한 특별 규정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역에서도 복임의 지위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서울역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죠. 역장은 복임에게 특별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서울역의 환경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라는 명목이었어요. 동물보호단체와의 인연도 계속되었죠. 복임은 격주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희망이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덕분에 입양률도 크게 높아졌죠. 할머니 덕분에 많은 동물들이 새 가족을 찾고 있어요. 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복임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 희망이 덕분이에요.
어느 봄날 오후 복인과 희망이는 평소처럼 서울역 광장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교 다큐멘터리 과제로 할머니와 희망이 이야기를 찍어도 될까요? 복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지. 여학생은 몇 주 동안 복인과 희망이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죠. 서울역에서 청소하는 모습, 정태우와 함께하는 주말, 유기동물 보호소 방문 등. 그리고 인터뷰에서 복임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남편도 자식도 없이 살아왔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죠. 다큐멘터리는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지역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임은 영화제에 초대받아 무대에 오르기도 했어요. 희망이도 함께였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임은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니? 내 인생 76년 동안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 희망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었죠. 복임은 서울역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복임, 희망이, 그리고 정태우. 그들은 이제 작은 가족이 되었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복임은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중받는 희망이 할머니였죠. 미소 짓는 복임의 얼굴에 월광이 비쳤습니다. 그녀 옆에서 희망이가 충실하게 따라 걸었어요. 두 그림자는 서울역의 불빛 아래서 하나가 되어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